자, 된소리 대기는 된소리라는 단어가 뭘까? 된소리. 이 되다라는 단어가 힘이 좀 들다라는 의미야. 되다, 고되다. 우리 사투리에 디다라는 사투리가 있어. 저 경상도 방언에 디다, 힘들다라는 의미거든. 그러면 이 소리는 무슨 소리야? 힘이 조금 더 들어가는 소리야, 얘들아. 되다가 나는 무엇이 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힘이 좀 드는 소리. 힘이 좀 드는 소리는 우리 예사소리에서 힘을 조금만 주면은 된 소리가 된다. 그 발음하다가 조금만 근육을 경직시켜서 힘을 딱 주면은 끄, 그, 끄. 그럼 이렇게 나는 소리는 거센 소리야. 그거는 아주 격렬하게 내줘야 돼. 뒤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예사소리가 몇 개 있냐면 5개 있어요. 밑에 그드브스즈가 앞에 오는 소리 영향받아서 끄뜨부스즈로 여기가 예사소리지. 얘네들은 된소리예요. 된소리 5개로 변하는 현상. 자, 된소리 대기는 근데 다른 말로 경음화라고 얘기를 해요. 경음은 된소리의 의미가 있거든. 경음을 된소리를 경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밑에 럼버링을 한번 해볼게요. 1번 음절의 끝소리 규칙. 여기 있는 걸 1번이라고 적어주세요. 2번 용언이 활용할 때. 자, 그리고 3번을 밑에다가 들 거야. 여기다 3번 들 거고 여기는 4번이라고 이렇게 넘버링을 할 거예요. 그러면 1, 2, 3, 4를 선생님이 왜 이렇게 바꿨냐면은 일단 요 1번 같은 경우는 크게 이견이 없어. 절대적으로 일어나. 절대적 규칙이에요. 절대적 규칙이라는 얘기는 뭘까? 여기 나오는 그드브 뒤에 그드브스즈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된 소리가 돼요. 아까 얘기했던 국수 앞에 예사소리 기억이 나오면 뒤에 시옷은 된소리로 발음이 돼요. 또는 국밥 똑같이 기억이 왔는데 뒤에 있는 밥은 밥으로 소리가 날 거예요. 예사소리와 예사소리가 더하면 여기 있는 그드브를 우리는 예사소리라고 적어줄 거고 얘도 예사소리라고 적어줄 거예요. 왜냐면 앞에 예사소리는 요 그드브 3개밖에 못 다. 왜냐면 얘들아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에 이 앞에 자음은 어디 자음이야? 받침 자음이거든. 그럼 받침의 자음은 요 예사소리는 3개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아까 얘기했던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가느, 다는, 물, 방, 울 이렇게 7개 온다고 했지? 여기 예사소리만 쳐볼까? 그, 드, 브 얘네들만 예사소리지. 자음 체계표 지금 못 따라온 친구들은 계속 연습해야 돼요. 알았지? 효정이도 왔구나. 자음 체계표부터 계속 연습해야 돼. 자, 얘네들은 다 비음과 유음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나올 수 있는 예사소리는 그드브 요 3개밖에 없어요. 근데 뒤에 있는 자음은 그드브 스즈 다 올 수 있지. 왜 초성은 우리 제한 없이 오잖아. 그래서 결국은 요 절대적 규칙은 무슨 소리와 무슨 소리예요? 예사소리와 예사소리에 더해지는 예사소리와 예사소리가 더해질 때는 무조건 뒤에 있는 소리는 된 소리가 된다.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요 부분 잠깐만. 자, 요 부분 용언이 활용할 때 요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용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위치가 구조가 어간 어미로 나뉜다고 했죠. 용언이에요. 자, 그때 어간의 끝소리가 니은 미음이래요. 어간의 끝소리가 니은과 미음. 니은과 미음은 우리 자음 체계표에서 어디 소리 들어가니? 여기 앞쪽에 있는 비음이 들어가지? 그쵸? 근데 비음, 이응이 하나 빠져있네? 근데 사실 어간이 이응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대. 선생님도 이거는 다 못 찾아봤지만 어간이 이응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을걸? 어간. 활용할 때 이응으로 끝나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면 좀 알려줘. 선생님한테.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은 비음이야. 비음이 올 때 어미에 있는 뒤에 있는 소리는 뭘로 온다고요?
된소리가 된다고요. 어간의 니은 미음이에요. 자, 해볼까? 신발을 신다. 근데 우리 발음 따로 나지? 신발을 신고로 나지? 이럴 때 어미가 활용되면서 나타나는 여기에 있는 예사 소리들은 다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에서 어간이 니은 미음일 때는 발음이 된 소리로 난다. 이거 꼭 외워줘야 돼. 지금부터 이제 외우는 게 들어갈 거예요.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의 끝소리 니은 미음. 그러면 용언이 아닌 애는 얘들아 반대지. 안 일어나겠지. 자, 여러분들 범죄 신고는 어디다 할래? 범죄 신고 112에다 해야 되지? 지원이 얘기하려다가. 범죄 신고는 근데 얘가 명사잖아, 얘들아. 신고라고 하는 명사잖아. 그러다 보니까 발음이 신고라고 날 거야. 신고라고 나요. 이해됐어요? 범죄 신고. 쌤, 신고라고 안 나지. 저 범죄 신고 있잖아요. 음. 저는 신고가 아니라 그 이응 받침으로 발음하는데 어떡해요? 범죄 신고? 네, 범죄 신고. 신고로 나? 네, 범죄 신고. 신으로 나는데 나 아무리 들어도 니은으로 나는데? 아, 이응 같아가지고. 아니야, 천천히 발음해봐. 범죄 신고. 그거 봐, 신으로 나잖아. 앙응 소리가 안 나잖아. 아, 응? 이때는 된소리 대기가 안 나지? 그치? 된소리 대기도 안 되고 뭐 비음화도 당연히 또 안 되고 그런 또 특징이 있어요. 명사일 때는. 자, 여기서 얘기를 하면 이제 어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으면 이번에는 어미에 대해서 어미가 리을로 올 때, 자, 어디에 줄칠 거냐면 여기에 줄치시면 돼요. 관형사형 어미 리을. 관형사형 어미 리을은 어미가 리을이 올 때예요. 세 번째가. 그러니까 어미가 리을이 온다는 거는 누군가를 꾸며주는 리을이야. 우리가 먹을 것 할 때 먹을 것 얘를 먹을 것 이렇게 소리가 날 거란 말이야. 왜 앞에 있는 리을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어요. 어미 리을. 근데 얘를 충분히 우리가 휴식을 준다면 그걸 휴지라고 얘기를 하거든. 지점, 쉬는 지점, 휴지를 주면은 먹을 것, 된소리 대기는 안 일어나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밑에 있는 이 부분에 나와요. 끊어서 말할 적에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관형사형 리을 뒤에 끊어서 말할 때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끊어서 말할 적에는 된소리 대기 X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네 번째가 한자어 리을이에요. 한자어 리을은 근데 드스즈만 가능해요. 네 번째 한자어 리을. 한자어 리을 예를 들어서 갈등. 소설은 우리가 갈등을 봐야 되지. 근데 우리 갈등이라고 발음 안 할 거고 갈등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부하면서 발전이 될 거예요. 발전이라고 발음을 하죠. 이럴 때 한자어 리을 얘네들이 다 한자어거든. 한자어 리을에서는 뒤에 있는 애들이 된소리가 일어난다. 된소리가 일어난다. 라고 해서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줘야 돼 지금부터. 자, 근데 정리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자, 처음에는 예사소리와 예사소리야. 예사소리와 예사소리는 무조건 일어나는 거예요. 예사소리와 예사소리는 무조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용언의 니은 미음. 용언의 니은 미음은 용언의 니은 미음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어미 부분의 리을이 일어나고요. 그 리을이 한자어 리을까지도 이어진다. 이렇게 가는 그 외우는 경로를 여러분들한테 내가 안내를 하는 게 이거를 그냥 순서 없이 외우면 좀 헷갈려. 그러니까 항상 외우는 것도 순서대로 외우는 것도 괜찮아. 첫 번째는 예사소리와 예사소리가 만나면 무조건 일어난다. 두 번째부터는 옵션이에요. 얘네들은 옵션이고요. 그때그때 달라져요. 왜? 용언일 때만. 용언의 어간이 니은 미음일 때 뒤에가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고요. 용언의 어미가 리을일 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단어가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고요. 한자어 리을
한자어 리을일 때, 한자어 리을일 때 그 뒤에 오는 소리가 된소리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외워주면 되고요. 지금 순서를 잡아줄게요. 다시. 된소리대기가 뭔지 1번이야. 항상 우리가 개념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조건에서 일어난지가 2번째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걸 해야 돼. 3번. 얘네들에서 예외가 있어. 다만, 다만, 다만이라고 하는 요 부분. 다만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먼저 1번의 다만은 피동일 때. 피동일 때 기는 된소리 발음하지 않는데요. 피동일 때 우리 안기다. 어라 용언에 우리 안따의 용언이지. 안따의 용언에 받침 니은이 쓰였지. 근데 얘는 피동 접사 기잖아. 안기다. 안긴 문장 할 때. 근데 우리 안기다 이렇게 발음 안 하지. 된소리 발음 안 하네요. 요거를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한자어가 겹쳐질 때도 우리는 된소리 발음하지 않아요. 한자어 같은 그리고 다만이라고 하는 요 부분도 끊어서 말할 적에 된소리 대기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요 세 가지 다만을 된소리 대기에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교체, 얘들아. 된소리 대기예요. 5번 된소리 대기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5가지의 교체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해 주시고 예문도 들으면 좋아. 각각의 예문들 들으면서 정리 꼭 해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탈락을 볼 거예요. 자, 탈락에서 앞에다가 조금만 적어주자. 여기다가 자음군 단수나 얘는 자음에서 일어나요. 그렇죠? 자, 뒤로 넘어가서 리을 탈락 자음에서 일어나고요. 흐 탈락 자음에서 일어나요. 여기까지 자음에서 일어나는 탈락을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은은 모음에서 일어나는 탈락이에요. 자, 그리고 모음 탈락 하나만 더 적을 때요. 동음 탈락이 있어요. 동음 탈락. 자, 일단 앞에 있는 자음군 단수나도 있고 지금 뒤에 있는 요 자음 모음의 탈락도 있는데 여기부터 할게요. 여기는 하나도 안 중요해 갖고 문제가 별로 안 나와. 그래서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 리을이 원래 있었는데 없어지는 거야. 뭐 소리를 하던 표기를 내던. 용언이 활용하면서 요거는 첫 번째 활용이 또 나왔지? 어간의 끝소리 리을이 탈락하는 현상이 있대요. 이런 경우 아는 이렇게 우리가 표기도 하지. 소리도 이렇게 나는데 표기도 이렇게 하죠. 소리와 표기가 같이 바뀌는 현상이에요. 근데 기본형은 뭐니? 알다지. 알다. 근데 얘가 리을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좀 써놓읍시다. 단어가 형성될 때 파생어 또는 합성될 때 합성어. 이때 한번 볼게요. 아들과 님을 붙여줄 거예요. 상대방의 상대를 높여줄 때 대개 아드님께서는 이라고 할 때 이 소리는 들자가 빠지죠. 그래서 아드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이 빠졌어요. 그렇죠? 아들만 그러면은 우리 남녀차별이지. 딸도 마찬가지야. 딸 플러스 님, 따님이라고 해서 리을이 없어지는 현상. 이때를 리을 탈락이라고 해요. 원래는 있었는데 없어지는 현상. 알겠지? 리을만 없어진 거예요. 자, 히읗은 용언이 활용할 때 우리 히읗으로 끝나는 용언이 발음되기 어렵고 그대로 그냥 탈락하는 현상입니다. 조은 우리 소리만 이렇게 쓰지 넣어 소리만 이렇게 쓰지 끓이다 소리만 이렇게 낼 거예요. 소리 현상으로서의 히읗 탈락이 있고요. 의 탈락 같은 경우는 의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인데 이거를 여러분들 끄다 쓰다 여기에 명령형 어미 아어를 붙여보세요. 명령형으로. 명령을 하게 되면은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뭐 해라라고 하지 말고 해체로 명령을 해봐. 끄다를 우리는 꺼라고 얘기를 할 거고 쓰다를 써라고 명령을 할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하다 보면은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의가 탈락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요 다가 활용이 된 거잖아. 아나 어로. 다가 아나 어로 활용돼 갖고
의가 탈락된 채로 얘네들이 결합된 상태로 표기도 하고 우리는 소리도 내요. 이럴 때는 우리는 의 탈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음 탈락이라고 할 때는 또 가다 이거 명령하죠. 그럼 가, 야 저쪽으로 좀 가라고 명령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요 다가 그냥 탈락한 걸까? 절대 그러면 안 돼. 왜? 어간과 어미는 같이 다녀야 돼. 그럼 이 가는 그냥 가로 어미 탈락해서 나타난 경우가 아니라 이 가에다가 명령형 종결어미 아가 결합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소리가 아이고 소리가 겹치네. 이 가운데 자음도 없지. 이거 소리 없는 이응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소리가 가,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겹치죠. 아가 겹치죠. 그래서 하나를 탈락시켜 주는 거. 그래서 요 가만 남는 거예요. 소리 가만 남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간이 남은 건지 뭐 어미가 남은 건지 잘 모르겠어. 아무튼 동음이 탈락된다. 그러니까 다를 그냥 탈락시켜 버리면 안 돼요. 어미 아로 바꿨다가 그 다음에 동음 탈락을 시켜야지. 우리는 동음 탈락이라고 하는 모음에서 일어나는 탈락 개념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문제화되는 게 별로 없어. 근데 앞에 있는 자음군 단순화가 좀 어려워요. 자음군 단순화는 우리 요 글자부터 좀 정리를 합시다. 자음군. 여기 연우군 왔네. 그때의 군일까? 연우야? 아니겠지? 듣고 있니 연우? 준규도 듣고 수업 있어? 시간에 네. 시험 보는데 이거 알았는데 실수로 틀렸다고, 그지? 여러분들 내일 11시에 와야 돼. 11시에 와서 그 테스트 봐야 돼요. 자, 요 자음군은 군이라는 단어가 무리야, 얘들아, 무리. 어떤 우리 군중 할 때 여러 명이 모였으면 우리 군중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때 여러 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음군은 자음의 무리지. 자음이 여러 개 쓰였대. 우리 국어에서 여러 개의 자음이 쓰일 수 있는 거는 지금 현대 국어에서는 겹받침을 얘기해요. 겹받침만 얘기해요. 닭, 흑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의 겹받침은 자음군이 될 거고 자 이런 자음군은 얘들아 어떻게 소리 나니? 닭으로만 흑으로만 소리 나요. 그러면은 뭐가 없어졌어요? 얘네 둘이 있었던 애가 하나로 단순화됐죠? 얘네 둘이 있었던 애가 하나로 단순화됐죠? 그런 과정에서 리을이 없어졌네, 리을이 없어졌네. 그러면 얘네들은 리을 탈락이라고 봐야 되나? 얘들아? 리을 탈락이라고 봐야 될까? 안 돼. 리을 탈락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자음군 단순화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리을 탈락이란 개념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리을 탈락은 그냥 리을만 있었어야 돼. 온전히. 온전히 리을만 있었을 때 리을이 탈락하면 우리 리을 탈락이라고 하는데 그럼 선생님 여기 리을이 탈락한 건 맞잖아요. 그래 리을이 탈락한 건 맞지만 걔를 얘기할 때는 리을 탈락이라고 해주면은 아예 다른 개념이 돼버려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알다, 아는 이렇게 활용할 때 리을이 없어진 경우만 얘기하는 거예요. 리을이 전체가 없어져야 돼. 받침에 리을만 있었었고. 근데 자음군 단순화는 자음이 리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자음도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자음군 단순화라고만 해야 돼요. 리을 탈락이라고는 얘기해주면 안 돼요. 그런 것들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겹받침들에 대한 소리예요, 결국. 겹받침들에 대한 소리였다라는 거. 그래서 요 자음군 단순화가 뭔지 여러분들이 요 예까지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1번 공부 방법.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갈 거예요. 2번. 그리고 3번. 자, 두 번째 공부는 이쪽으로 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자음군 단순화가 선생님 그럼 얘네들이 뭐 왜 비교를 해주죠? 얘네들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서 비교를 해줘야 돼요. 첫 번째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리고 자음군 단순화 얘네들은 서로 공통점이 있대. 어느 부분이 공통점이에요? 종성에서 끝소리에서 일어나는 공통점이 있지. 자음군 단순화도 지금 우리 어디서만 일어난다고 했어? 받침 소리에서만 일어난다고 했잖아. 음절의 끝소리에도 받침 소리고 그래요. 음절 말 받침 소리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가느다란 물방울로 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가느다란 물방울로 자음군 단순화도 음절의 끝소리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는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 가느다란 물방울로 해주는 게 아니라 잠군 단수까지 가느다란 물방울로 정리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음절의 끝소리는 교체 현상, 잠군 단수는 탈락 현상이다라고 대조를 해줘야 돼요. 왜? 얘는 시옷이 디귿으로 바뀐 거잖아. 교체된 거잖아. 근데 값이 갑으로 발음될 때는 시옷이 탈락한 거잖아. 여기서는 탈락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잠군 단수나 연음 법칙뿐만 아니라 앞에서 우리 했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연음 법칙까지도 같이 비교를 해봅시다. 연음 법칙. 자, 연음 법칙이라는 거는 이거는 무조건 일어나는 법칙이라고 했지. 의문 변동도 아니에요.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언제?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가 오게 되면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애가 오면 자, 모음의 초성은 자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어떤 소리가 올 수는 있어. 그 어떤 소리가 오면 자, 음절의 끝소리 받침소리지, 자음군 단수나 받침소리지. 그 받침소리가 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곳에 연음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를 이제 보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연음은 될 거예요. 근데 연음부터 시키느냐 아니면 얘네들부터 시키느냐 그 차이를 보면 가장 중요한 건 걔가 실질 형태소냐 형식 형태소냐에 따라서 아예 순서가 달라져 버려요. 둘 다 마찬가지예요. 한번 해볼까? 넋 없다. 아, 나 넋이 없어졌어. 넋 없어. 라고 하면 넋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넋은 없다랑 서로 다른 실질 형태소,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이 넋, 기억, 시옷이 단순화가 일어나야 돼요. 넋이라고. 단순화부터 일어나고 없다. 근데 얘도 이렇게 일어나겠네. 없다라고 발음이 나야 되겠죠? 그러면 이 기억이 이 자리에 올라가서 실제 우리 소리는 너, 겁, 따라고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럼 먼저 뭐부터 일어나요? 실질 형태소일 때 자음군 단순화부터 1번 자음군 단순화 그리고 나서 2번 연음을 시켜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번외로 요 소리가 요 소리로 났지? 여기에 예사소리지? 된소리 되기까지 일어났어. 이 번외로. 근데 뒤에 이렇게 겹받침이 바로 연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음,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넋이라도 얘 발음 어떻게 나니? 넋이 그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안 일어나고 자음군 단수화도 안 일어나고 그대로 얘가 그냥 연음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그냥 연음만 시키는 거고 언제? 얘가 형식 형태소면 이때는 실제 형태소 볼 때는 자음군 단수나 그리고 또는 음절의 끝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음절의 끝소리부터 해주고 그 다음에 연음 시켜주는 거예요. 연음만 시켜줄 거냐? 형식 형태소. 연음도 시켜주고 자음군 단수나랑 음절의 끝소리도 시켜줄 거냐? 이거는 실질 형태죠. 요게 세 번째 포인트예요. 자, 이제 네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에요. 이거 좀 어려워요. 여기가 이제 네 번째 포인트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 공부해야 될 단어들만 봅시다. 밥, 너, 맛. 이거 공부해 주시면 돼요. 밥, 너, 맛. 얘는 겹자음인데 다른 겹자음이랑 좀 쓰임이 달라서 그래요. 밥 같은 경우는 원래 밥, 이 리을 비읍은 리을 비읍 같은 경우는 얘들아 요 리을 비읍 같은 경우는 리을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야. 이거 발음해 볼래? 얘들아 넓다, 럴다 어떻게 발음하니? 넓다 하면 넓다. 이거는 널로 발음해야 돼 얘들아. 널따로 발음해야 돼요. 널따로 발음해야 되고 리을 비읍은 리을로 발음해 주는 게 맞아요. 근데 밟다 같은 경우만 밥으로 발음해요. 밟다만.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자, 그리고 넓다는
원래 널로 발음해 주는 게 맞지만 이런 경우에만 넙으로 발음한대요. 넙죽하다, 넙둥글다. 이 두 단어만 그래요. 넙죽하다, 넙둥글다. 이 두 쌤, 단어에서만 저 넓다 할 때 비읍이 없어지잖아요. 자음군 단순화. 자음구는 지금 헷갈려서 우리 하는 자음군 단순화에서 배우고 있잖아. 음, 자, 그래서 네. 넙죽하다, 넙둥글다 할 때는 넙으로 써야 돼요. 원래는 널다예요. 여기까지는 밥과 넙을 공부해 줘야 되고, 자, 맑게도 리을 기억 같은 경우가 우리는 보통 어떻게 쓰냐면은 흑, 리을 기억이지. 어떻게 발음하니? 흑, 기억으로 발음될 거예요. 근데 뒤에 맑게도 자, 그러면 얘도 어떻게 발음해야 돼? 막다가 말다야, 막다야. 뭘로 발음해야 될까? 막다가 맞아, 얘들아. 뭔가 디펜스 하는 느낌이야. 막다. 이걸로 발음해 줘야 돼. 근데 이게 활용되면서 여기에 기억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맑게, 맑고 이렇게 맑게, 맑고가 발음이 되면은 이거는 말개로 나고요. 이것도 말고로 나요. 왜냐면 기억과 그 뒤에 기억이 오잖아. 기억이 겹쳐지니까 이때는 기억을 빼주는 거야. 이때는 기억을 빼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음군 단순화를 일으켜요. 자, 그래서 맑게, 밥다, 넓다 라는 애들을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여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리고 자음군 단순화랑 또 비교도 해 주셔야지 이 탈락 부분을 잘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됐니? 여기까지가 일단 교체 탈락까지예요.